잃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안과 전문의 박세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박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안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눈의 정렬이 올바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눈을 말하는 사시입니다. 네. 사시는 성인보다 소아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제때 치료만 받으면 시력 저하를 막을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할 경우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로도 시력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소아사시의 자세한 증상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성인들의 주요 안과 질환 중에 하나로 백내장을 꼽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사시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좀 흔한 안과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먼저 사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이 시력은 도대체 언제부터 형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형성이 되는 걸까요, 선생님? 시력은 생후 2, 3개월간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민감기를 지나서 네. 2, 3세경 0.6에서 0.7 정도의 시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7에서 8세까지 계속 발달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사시가 어떤 질환인지 알아봐야겠죠. 어떤 질환일까요? 사시는 눈의 초점이 안 맞는 상태로 두 눈 간의 시축이 틀어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네. 한쪽 눈의 시선이 나머지 한쪽 눈의 시선과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사시는 두 눈을 사용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명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쪽의 눈동자가 서로 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사시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근데 사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시는 눈동자의 방향이나 빈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안쪽으로 몰리면 내사시, 아, 밖으로 나가면 외사시, 위쪽으로 향하면 상사시, 아래쪽을 향하면 하사시라고 합니다.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영아내사시의 경우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되며 눈이 코 쪽으로 몰리는 사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조절 내사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원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서 생후 1에서 3년 사이에 발생하는 사시고요. 네. 간헐외사시는 대체로 3세 전후에 시작되어 초기에는 피곤하거나 졸릴 때 긴장하거나 울 때에만 눈에 띄다가 진행함에 따라서 사시가 나타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집니다. 네. 우리나라 아이들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사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한눈의 시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 발생하는 감각사시,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 다양한 전신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마비사시 등이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근데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괜찮아 보이다가 가끔 좀 사시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눈이 사시처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사시인 것은 아닙니다. 아, 간혹 멍하게 있다든가 피곤하다든가 성인의 경우 술을 많이 먹으면 이러한 사위가 더 잘 관찰되는데요. 본인도 잘 모르다가 어디 놀러 가서 무심코 찍은 사진에 본인의 한쪽 눈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경우를 접하게 되면서 사위라는 단어는 몰라도 본인들의 상태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사위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끔 사시처럼 눈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하고요. 사시는 항상 일정하게 사시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좋아질 때가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사시와 사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밀한 안과 검사를 통해 구분해야 할 필요는 있죠. 네, 그러니까 사위와 사시는 다른 거라는 거. 그래서 정확한 검진을 하고 싶다면 안과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시의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9세 이하 6만 7천 명에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10대에서 3만 6천 명, 20대에서 7천 명 수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9세 이하 소아 아동은 전체 환자의 51%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9세 이하의 소아 아동 환자가 많은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대부분의 사시의 진단과 치료가 소화기에 이루어집니다. 시력 발달이 약 8세 전후로 완성되므로 사시 치료를 위한 안경 착용, 수술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가 8세 전후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시력이 완성된 후에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사시 발병이 가능합니다. 아.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뇌경색, 뇌종양 등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뇌신경이 마비되어 마비사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시는 소아 환자가 가장 많긴 하지만 전 연령층에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시는 왜 생기는 걸까요? 현재까지 사시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지만 안구를 움직이는 눈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여러 인자들의 이상 또는 외안근의 협동운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추정을 하며 네. 기질적인 원인, 심한 원시 같은 굴절 이상으로 인해서 한쪽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성인에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보다 소아 때부터 시작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아이를 돌보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시를 의심해 볼 만한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에 나오는 체크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대표적인 사시 증상으로 아이가 사물을 볼 때 겹쳐 보인다고 하거나 눈을 자주 찡그린다거나 또한 멍하게 있을 때가 많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기울이거나 턱을 치켜들고 물체를 보거나 눈부심이 심해 눈을 비비거나 눈을 계속 깜빡거린다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소아사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네, 이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너무 어릴 때 안과에 가면 정확한 진단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과 검진 언제부터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태어나서 3개월까지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안과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2에서 4세 사이 사시나 약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 만 3세경 안과를 방문해서 검사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사시가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았다면 사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시의 검사는 거의 모든 안과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아. 먼저 시력 검사를 통해서 시력을 측정하고 네. 동반된 시력 저하, 약시 유무 등을 검사합니다. 조절 내사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약으로 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굴절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시의 유무는 눈 가리개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눈을 가렸다가 떼면서 그 눈에 움직임이 있는지 반대쪽 눈에 움직임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운동기능 검사나 감각기능 검사 등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검사로 사시의 진단이 내려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시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과에서 사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크게 이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환자의 연령이나 질환의 진행 상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술이 결정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안경을 착용해서 사시안을 교정하는 경우고요. 아, 네네. 먼저 굴절 검사를 통해 근시, 난시, 원시가 있으면 안경을 착용하게 되는데 특히 내사시인 경우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에게 약시가 있다면 가림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가림 치료는 시력이 좋은 쪽 눈을 가려서 시력이 나쁜 눈을 강제로 사용해 발달되도록 하고 사시 수술 전후의 보조적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수술적 치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시각이 일정량 이상일 경우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조절 내사시를 제외한 모든 사시의 궁극적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수술로 외안근의 힘을 조절해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 한눈에 하거나 또는 두 눈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한 조절 내사시를 제외한 모든 사시는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눈 옆에 근육이 6개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은 6개의 외안근에 의해 그 운동이 결정됩니다. 그 근육으로는 내직근, 외직근, 상직근, 하직근과 상사근, 하사근이 있습니다. 사시 수술은 이 근육들의 위치를 뒤로 이동시켜 부착시킴으로써 근육이 작용하는 힘을 약화시키거나 근육을 절제한 후 부착하여 근육이 작용한 힘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시각 및 사시의 종류에 따라 수술할 수 있는 근육의 개수와 근육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네. 저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수술이 좀 까다롭거나 위험하진 않을지 궁금해요.
수술은 소아의 경우에는 대개 전신 마취로 진행하게 되며 성인의 경우는 국소 마취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시 수술은 안과 수술 중 비교적 안전한 수술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근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영아 내사시는 생후 2세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성 외사시는 바로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본 후 수술을 하게 되며 사시 각도가 크다면 5세 이전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사시 수술로 발생하는 속발 내사시의 발생을 고려했을 때 4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실을 발견해서 이제 조기 치료하면 좋다는 건데요. 근데 조기 치료하면 효과도 더 좋을까요? 사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영아 내사시의 경우 빨리 수술해야 양한시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사시의 경우에도 어릴 때 치료해야 두 눈을 같이 쓰는 능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해야 눈의 능력이 발달되는 데 좋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만약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저절로 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시 종류에 따라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나 일단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 정기적인 경과 관찰 또는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재발의 위험도 있을까요? 사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명 수술 환자 중 2명에서 3명 정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시 수술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사시 수술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재발하더라도 한 번 더 수술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재발 가능성도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수술 후에 이 사시 증상은 완화가 됐지만 혹시 뭐 시력이 좀 나빠진다든지 부작용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시 수술은 시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시 수술한 이후로 시력이 나빠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네. 수술 자체의 부작용은 이제 출혈이나 수술 중 근육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거나 눈의 벽인 공막 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시 수술이 보험 적용은 될까요, 선생님? 다른 수술은 평생 보험이 적용되지만 사시 수술 보험 적용은 만 10살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살이 넘어가게 되면 미용 수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 10살 이전에 진단받고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 뭐 어린이 사시도 많지만 약시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시와 약시 좀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시가 생겨서 한쪽 눈이 억제되면서 약시가 생기기도 하고요. 약시가 생겨서 한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면서 약시가 생긴 눈이 갈피를 못 잡고 사시가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사시가 따로 생기고 약시가 따로 생겨서 동시에 사시와 약시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안과에서는 약시가 관찰될 경우 사시의 유무를 검사하게 되고 사시가 관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시 유무를 같이 검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약시와 사시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사시를 방치하면 또 약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약시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시 치료법 어떻게 될까요? 약시는 생후 2, 3세경에 시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시력이 또래 아이들보다 덜 성장한 경우입니다. 네. 사시는 약시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빨리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약시 치료는 좋은 눈을 가리고 안 좋은 눈을 자꾸 쓰게 해서 시력을 발달시키는 가림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는 이 사시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화면으로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사시는 유전이다. 부모가 사시가 있으면 아이도 사시가 생길까요, 선생님? 일단 정답은 X입니다. 꼭 유전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아사시를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 중에 사시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일란선 쌍둥이에서도 사시 유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나 자매 중에 사시가 있다면 다른 아이도 발생할 경우가 높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보신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외관상 티가 나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티가 나질 않는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외관상 티가 나지 않더라도 두 눈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당장은 외관상 티가 나지 않아도 치료하지 않고 두면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도 보겠습니다.
사시 수술을 하면 떨어진 시력이 다시 좋아진다. 그죠. 사시 때문에 아까 약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사시가 교정되면 시력이 좋아질 것도 같은데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X. 사시 수술을 한다고 해서 떨어진 시력이 다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 사시 수술은 눈의 정렬을 똑바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시력 교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이 적합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선천적으로 생긴 사시를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후천적으로 생기는 사시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시 예방법 그리고 좀 평소에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최근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씩 최소 4개월 이상을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뇌사시가 발병했던 보고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한 10대에서 급성으로 뇌사시가 발현됐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있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시 예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시는 아이들의 시력 발달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이유로 성격 형성에도 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사시가 의심된다면 얼른 안과를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박세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